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선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근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예, 결과가 나오고 하루 이틀은 이제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쌓이는데, 한 3, 4일부터는, 예, 다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아오면서, 야, 더 힘내자 해서 막, 예, 더 가열차게, 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회복력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죠. 일단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도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20대, 30대 뭐 이렇게 세대를 얘기하지만 그 세대의 차이는 사실은 되게 미세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결과를 그냥 돌이킬 수 없게끔 바꿔버린 거는 노년층들의 소위 60대 한 중반부터 이상의 그냥 묻지마 투표예요. 80% 이상이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노년층이 대한민국 지금 인구 지형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년층이 19대부터 해가지고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인구의 30%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묻지마 투표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 김건희의 뭐 무속이고 윤석열의 무능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 정권 교체인 거예요. 정권 교체. 그 숫자가 그 힘이 압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20대 30대 뭐 했냐 이런 세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별로 본질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대 투표나 이런 것들 성별 투표는 얼마든지 예, 선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너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노년들의 투표인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예, 빨리 지금 세대 지형이 바뀌기를, 유권자 지형이 바뀌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는 코로나로 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50만 명, 100만 명씩 죽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망자 최저예요. 가장 혜택을 받았거든요, 대한민국 노인들이. 문재인 케어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배신하잖아요. 성남시에서도 보여줬듯이 부자가 된 동네들이 부동산 값이 오른 동네들 소위 옛날에 못 살고만 했던 뭐 용산이나 마포나 이런 데들이 부자 동네가 되면서 낸 투표를 보세요. 자기들도 강남이 되고 싶어 하거든. 강남에 대한 질투를 했으면서 속으로도 본인이 강남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김건희를 욕하고 하면서 질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 김건희를 부러워하는 그 심리와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심리가 50%의 국민 안에 그냥 투영된 거예요. 그 욕망에 투표한 거. 안타깝죠. 내 부동산 값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세금을 덜 내고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되든 김건희라는 여자가 르몽드지사 콜골 출신이네, 뭐 학력위전에 뭐 대만에서 뭐 성형한 얼굴 쫙 차례별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영부인이 이런 식으로 회자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진짜 똥칠을 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값만 지켜지고 내 재산만 지켜진다면. 이 욕망의 50%의 사람들의 결국은 그 압도적인 그 힘으로, 예, 결국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거의 비극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을 피하려다가 더 큰 비옥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사실은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결과예요. 0.7% 차이, 24만 표 차이. 저쪽은 다 걸었거든요. 저쪽은 뭐 언론, 뭐 여론조사, 사법부, 검찰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총동원돼서 진짜 거의 1년을 거의 쏟아부었거든요. 쟤네들이 쏟아부은 거는 진짜 이제 이 윤석열이 받을 청구서는 엄청날 거예요. 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 대한민국은 이제 비극으로 가고 있다. 취임 이후부터 비극으로 갈 거라고 봐요. 개판 5분 전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 청구서 때문에. 근데 이 대선이 참으로 묘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나 언론을 갖고 장난을 못 쳐. 왜? 빨가벗다라는 거를 국민들 50%는 알고 있는 거야. 본인들은 몰랐었거든, 대선 전까지. 근데 대선 결과가 딱 열어보니까 이준석이고 뭐고 다 구라치고 거짓말치고 했던 게 다 나온 거예요, 이 결과로. 자기들의 실제의 값들이, 예,
액면가가 나와버린 거예요. 조중동의 액면가, 포탈의 액면가, 이준석의 액면가, 윤석열의 액면가가 그냥 그대로 그냥 도출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장난을 못 쳐. 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50%의 국민은 놀고 앉았네 하는 걸 알아버린 거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는 이제 발가벗고 춤을 못 춰요. 옷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말아먹을 거는 뭐 자명하죠. 그 말아먹을 것들을 과연 미화시키고 숨겨줄 수 있을까? 50%의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모든 주술을 다 걸었는데도 속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쟤네가 눈치 안 보고 막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전처럼?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진짜 가장 큰 수확은 뭐냐? 언론이 장난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는. 국민을 뭐 사법부를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속지 않는 국민이 반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버린 이상 얘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할 거다.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한테는 가장 큰 난관이 될 거라고 봐요. 떼어있는 국민이 50%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대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파트값이 중요했다고 하잖아요. 용산 사람들 지금 막 난리 났죠. 예. 인왕산을 피해서 용산으로 간다? 예, 호랑이 굴은 들어가고 싶지 않고, 예, 용산에서 한다? 야, 이거 너무, 얘네 하는 짓 보면 너무 친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이렇게 인수인을 하는 거 보면 일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동산의 거품이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꺼졌단 말이에요. 조정기를 가졌어요. 80%든 90%까지 조정기를 가져요, 심하면. 근데 유일하게 안 난 그 금융위기조차도 그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꺼지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랑 한국이에요. 왜? 이명박근혜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폭락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집을 5집으로 닭장처럼 쪼개가지고 고시원을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다 살 수 있게 해주고, 박근혜 때는 갭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2,000원, 3,000만 원 가지고 갭 투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빚을 내서 얻은 이 투기를 전세 사입자나 월세 사입자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전부 법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진짜 그 갭 투자가 끝물을 와서 박근혜 정권 말기에는 부동산이 터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나서도 박근혜를 끌어내리잖아요. 그 친위 부대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그걸 촛불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이 터져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호황이 온 거예요. 부동산 호황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계속 연속이 되고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그러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꺼져야 되는 부동산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토건 세력과 기득권 세력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더 크게 장난질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때 집 안 사고 버티고 전세를 버텼던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서 집을 사고 큰 빚을 내고, 그러다가 큰 빚을 냈는데도 이제 막 종부세 떨어지고 세금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생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왜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왜 하지 않았는가. 20, 30대가 막 대출이 막혔다 난리를 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이 집값에 이런 식의 대출을 풀었을 때 이제 완전히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홍보하지 않았는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99가지를 잘하고 이 한 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는 홍보 기능이 거의 제로였다고 봐요. 정책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국민을 향해서 싸우거나 조선일보랑 싸우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싸움을 피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깡패들한테 가짜뉴스 퍼뜨리고 마타도어 하는 세력한테 그냥 먹혔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특히 노년층들이. 저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나중에 또 들어선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발 홍보 기능 좀 강화했으면, 특히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들을 강화하고 저쪽에서 하는 마타도어라든가 가짜뉴스라든가 조선일보가 하는 이런 가짜 이런 프레임들을 깰 수 있는 책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공격수들이 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맨날 제가 잘못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어요. 저등산이 문제예요. 이러면서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학을 하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홍보하고 해결하고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다들 수박밭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어라고 밭 갈라고 했는데 밭을 갈았더니 아름다운 수박밭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 탓하겠어요. 이거 찌 뽑아준 지지자들 탓해야지. 그 밥 갈라고 한 사람을 비난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은 아름답고 풍성한 수박밭이라는 거예요. 뽑을 수도 없는. 지금 이렇게 대선 결과가 나오고 민주당은 쇄신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개혁이 없이는 아마 민주당은 이제 몰락하는 길로 갈 거예요. 윤석열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을 안 뽑아주는 거 아시죠? 이제 아셨잖아요. 민주당이 스스로 개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살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건 이낙연이 제가 볼 때는 아예 민주당을 망쳤다고 보는데 국민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50%의 국민의 의견을 완전히 다 묵살해버린 거. 국민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뜻과 민주당은 완전히 별개인 거야. 민주당의 수박들은 국진당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기망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비대위를 다 구성하고 소위 정의당 같은 사람들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섰거든요. 이게 노무현 정부 끝나고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저 수박들, 저 난닝구들, 저 똥파리들, 저 세력들 똑같거든요. 민주당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공조할 수는 있겠지만 저 이낙연을 비롯한 저 박강원이나 저런 윤호중 저런 세력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의당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지금 다 갖다 들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민주당의 스피커로 써먹고 민주당을 이런 식으로 자학하고 자학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요. 이 지지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너무. 지금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민주당을 갈라치기 안에 뭐네 할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미래도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수박들이 소위 말해서 운 좋게 지방선거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수박일 뿐이에요. 전혀 지지자들한테 도움 안 돼요. 정말 이 지지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민주당을 구성할 때 민주당은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지지자와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반대로 가는데 어떻게 이 민주당이 힘이 생깁니까? 그러고 나서 못했다는 걸 자학하고 자해하면 어떤 국민이 이걸 들어줍니까? 진짜 아직도 조국 얘기하니까 진짜 개짜증나요. 그냥 총 있으면 총으로 쏘고 싶어. 너무 심하니까. 맨날 사과하니까 진짜 사과 박스 가지고 얼굴에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왜 저런 것들을, 저런 수박들을 저렇게 풍성하게 뽑아놨는가. 진짜 국민들 한 사람, 지지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누군가의 한 사람을 우상으로 섬겨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밭을 간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뽑을 수가 없는 수박밭이 됐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철저한 반성이 없이는 새로운 밭을 갈겠다라고 하는 이 반성이 없이는 사실은 진짜 우리도 큰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지지자들도 사실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왜 자기를 한번 복귀해 봐야 되거든.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런 식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 민주당이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스피커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과감하게 이제 끊어내셔야 돼요. 지지자들의 목소리와 민주당이 합치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과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지도부로 앉혀야 된다. 그래야만 민주당도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 수박의 마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똥칠되는 것들을 감안하고 자기의 욕망을 선택했잖아요. 저는 이 욕망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대비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